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메서드, 함수라고 그랬죠? 함수 또는 메서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함수를 진행을 했는데 이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그리고 핵심 문제 몇 개만 같이 풀어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메서드 연습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이 메서드를 못 쓰면 안 되거든요. 메서드를 반드시 이거를 마스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시 객체로 넘어가야 돼요. 자, 일단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주 크게 코드 재활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약간 변수랑 비슷한 걸로 보시면 돼요. 제가 변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변수를 왜 썼냐면 1이라는 걸 표현할 때 1 3개 쓰면은, 그렇죠? 우리가 이게 논리적으로 1 3개를 같은 1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써도 얘네는 다른 1이잖아요, 물리적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2로 바꾸면 똑같은 수를 우리가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2로 다 바꿔줘야 되죠. 자, 이러면은 하나의 개념을 표현하는데 3개의 수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많아져요. 그렇죠? 재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값, 2라는 값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변수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거기에 있는 걸 꺼내 쓴다 이런 개념으로 간다고 그랬죠. 이러면은 이 3개의 2는 정확히 같은 2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바꾸면 다 바뀌고, 자, 이게 이제 값에 대한 재활용이다 라고 보시면, 함수는 뭐예요? 함수는 코드를 재활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함수도 타입이 있고요, 함수도 이름이 있고요, 함수도 값이 있어요. 자, 근데 함수는 그냥 일반적인 값이 아니라 이 코드를 몇 줄짜리? n줄짜리 코드를 저장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코드 재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그랬고, 코드는 어떤 재활용이냐, 예를 들면 이렇게 3줄짜리 A 3개를 출력하는 코드가 하나의 기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필요하면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쓸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이 코드를 재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반복문이고요. 그죠? 자, 근데 반복문 같은 경우는 정확히 표현이 같아야만 쓸 수 있죠. 여기에 코드 1, 코드 2 서로 다른 코드가 들어와 있으면 얘네들 때문에 반복문을 쓸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군데군데 같은 기능을 쓰려면 코드군으로 그냥 아예 재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코드를, 3줄짜리 코드를 이렇게 변수처럼 이름 지어놓고 저장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함수고요. 그죠?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을 함수 선언 또는 함수 정의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함수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3줄짜리 코드를.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다 그랬죠? 함수를 선언하거나 또는 정의한다, 이렇게 둘 다 똑같은 말인데, 함수를, 자, 저는 이제 정의라고 할게요. 정의. 함수를 정의하는 거는 함수 안에다가 함수를 정의할 수 없다 그랬죠. 무조건 함수와 함수는 서로 독립적으로 정의되어야 되고요. 자, 함수를 만드실 때는 public static은 그냥 디폴트로 넣어주시고, 일단 자, void 이 부분이 함수의 타입이 됩니다. 그리고 변수명, 함수명 성이라고 짓고요. 자, 변수랑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초괄호를 여기로 잡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 줄의 코드를 저장할 거기 때문에 코드를 묶는 중괄호로, 그렇죠? 코드를 묶어주는 표현, 이 중괄호로 이 함수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저장하고 싶은 코드 3줄짜리를 중괄호 안에 넣으시면 된다. 그럼 요 이름으로 요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자, 단 주의하실 점, 얘가 정의되어야 하는 부분은 어디다?
함수 안에 정의되면 안 된다 그랬죠. 또 어디? 클래스 밖에 이렇게 정의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언제나 여기 클래스 안에 정의가 돼야 돼요. 왜 그런지는 함수를 여러분이 완벽히 익히시면 그 다음에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정의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뭔가 기계를 하나 사서 들여놓고 기계를 쓰지 않으면 기계가 있다 한들 우리는 그 기계를 활용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함수를 이렇게 정의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함수의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잘 만드신 다음에 왜 안 되지 하시는데 당연히 안 되죠. 사용을 안 했으니까. 함수는 사용을 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함수를 사용할 때는 변수도 이름으로 사용하듯이 함수도 이름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변수랑 구분이 안 되니까 괄호를 열고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이죠. AAA. 그러니까 자바는 이렇게 쭉 보다가 이런 함수 표현을 발견을 하면 어디로 갑니까? 함수 정의한 부분을 이렇게 가요. 그럼 이렇게 세 줄짜리 코드가 있잖아요. 그냥 이거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 실행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함수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죠. 끝나면은 다시 일로 돌아와서 나머지 일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세 개 다 출력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여기로 오죠. 그래서 다시 또 요거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함수가 자기 할 일 다 하고 어디로 갑니까? 원래 일을 계속 하던 부분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리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요게 생략된 거예요. 리턴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 함수는 돌아갑니다. 자신을 사용한 쪽으로.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 리턴이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코드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왜? 이거 실행하고 리턴 만나면 어떻게 하니까? 함수 끝내고 돌아가니까. 자, 그래서 리턴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일단 함수가 자기 할 일 마치고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간다? 자신을 사용한 쪽으로 돌아간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를 사용하는 법. 자, 사용하는 걸 또 호출한다 이렇게 불러요.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되려면 어느 정도 아셔야겠죠? 이거를 정의, 함수 정의, 함수 호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알아두시면 좋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함수를 좀 더 확장적으로 다양하게 사용을 하려면 매개 변수라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코드를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구구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구단 한 단, 2단을 만들어 볼게요. 단 플러스 곱하기 i 단 곱하기 i.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구구단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이제 2단을 쓰고 다른 데서 필요해서 만약에 5단을 씁니다. 5단 나오죠. 그리고 한 번 더 7단. 자, 이런 식으로 구구단이 여러 군데에서 필요할 수 있잖아요. 또 2단 뿐만 아니라 뭐 5단, 7단, 그죠? 자, 2단, 5단, 7단 나왔는데, 자, 문제는 이거 지금 전혀 재활용이 안 되고 있죠.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이중포문 이용해서 구구단을 여러 개 만드는 거는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구단 한 단 한 단이 특정 코드 사이사이에 끼워져 있으면 이거 절대 반복문 못 돌리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요거 단, 요 값만 살짝 변하고 전체적인 구조가 아예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지금 재활용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를 함수로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99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자, 99단이 필요한 곳에 이렇게 99단을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면 2단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99단 필요한데 다 이렇게 99로 하면은 99단은 나오는데 뭐만 나온다? 2단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이 값 하나 달라진다고 지금 재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 구조는 다 똑같고 딱 얘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수를 좀 더 확장해서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은, 자, 전체 구조는 하는 일은 똑같은데 이런 디테일한 값 살짝 값이 바뀌는 것 때문에 코드가 재활용이 안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문제는 그거죠. 여기 우리가 99단을 만들 때 2단이 필요할 수도 있고 5단이 필요할 수도 있고 10단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2로 딱 고정해 버렸잖아요. 이 함수가 단을 2단으로 딱 고정해 버리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 불가죠. 그러면 이러면 안 되고, 얘가 99단을 모든 99단을 다 표현할 수 있으려면 이 단을 정해놔서는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계속 2단일 수도 있고 5단일 수도 있고 계속 변하니까, 변하는 값은 제가 상수가 아닌 변수로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여기를 i 있으니까 뭐 k 정도로 받아보겠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k 변수가 필요하죠.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만들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 k는 함수가 결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함수가 결정할 수 없고, 자, 얘가 99단을 만들어주긴 만들어줄 건데 몇 단을 원할지는 이 99 함수를 사용하는 사용자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선택을 함수가 아닌 사용자에게 맡기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판기를 이용하시는데 버튼이 하나밖에 없고 하나 딱 누르면은 자판기가 정해진 음료수만 나온다. 그럼 이용 안 하시겠죠. 그래서 자판기도 버튼을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기계와 사용자 간의 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외계 변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는 쪽에서 함수에게 특정 값을 전달하고 싶으면 이 가로 안에다가 값을 넣어주시면 된다. 이 값이 함수 안으로 대입이 되어야 되니까 얘는 그 값을 받아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괄호 안에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는 쪽과 일하는 쪽을 매개해준다 해서 매개변수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자, 코드 실행을 한번 볼게요. 14번째 라인 갑니다. 함수가 보이죠? 그럼 일로 오죠. 뭘 갖고 와요? 2를 갖고 와요. 2를 갖고 여기 k에다 2를 넣고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하는 거예요. 14번째 라인이 실행될 때는 실제적으로 이게 실행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995 하면은 역시 함수네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정의한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5를 갖고 이렇게 가요. 그죠? 그럼 여기 뭐가 된다? 5가 되고 얘는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거는 좀 감안을 해주세요. 이렇게 진짜로 실행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요게 실행될 때 요게 살아있지는 않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함수는 코드를 대신 작성을 해주는데, 그때 이 매개 변수 부분은 호출한 쪽에서 정해준 대로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99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 사용자가 원하는 게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하나만 이렇게 매개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너무 제약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면은 여러 개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곱이 9까지 나오는 것도 싫다. 좀 더 많이 나오게 하고 싶거나 좀 적게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그걸 결정하는 부분이 여기인데 딱 10으로 고정되어 있죠. 싫으면 이것도 변수로 만드시면 돼요. b는 뭔지 모르죠. 함수는 사용하는 쪽에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기 해주시고, 자 2단은 9까지 나오면 되고요. 5단은 19까지 나오면 되고요. 7단은 5까지만 나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4개 변수를 여러 개 넘겨서 여러 개의 4개 변수를 함수가 일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4개 변수인 거죠. 중요한 내용이라서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리턴이라고 그랬죠. 리턴 값.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함수라는 건 변수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변수에다가 이렇게 값을 저장할 수 있듯이 함수에도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함수는 단순한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코드가 이 4줄짜리 코드를 어떤 값으로 하나의 값으로 정의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함수는 이게 값이 돼야 되는지 값이 되지 않는지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개발자가 함수를 정의하는 쪽에서 그걸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함수는 값으로서 쓰일 여지가 있다, 아니면 값으로서 쓰일 여지가 없고 그냥 얘가 할 일 하면 끝이다. 이걸 잘 판단을 해서 리턴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함수를 값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함수는 그냥 변수가 됩니다. 변수처럼 똑같이 사용하면 돼요. 자, A에다가 3을 저장하죠. 제가 함수에다가 3을 저장해 볼게요. 그래서 함수를 선언하는 부분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3을 의미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스태틱은 디폴트. 자, 그리고 우리가 3은 정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A 변수 만들 때 인트라고 하죠. 함수도 인트. 우리가 함수로 3을 만들 거니까 인트고. 자, 이름은 A인데, 자, 함수는 요것만 붙여주면 되죠. 자, 그리고 중괄호는 꼭 붙이셔야 돼요. 이거. 자, 그리고 이 함수가 3을 의미하게 하고 싶다, 3을 저장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리턴 3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A를 출력을 하면 3이 나오죠. 이렇게. 3이 나오죠. 그럼 함수에다가 3 넣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똑같이 3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변수랑 똑같죠. 사용하는 방법이. 단지 함수는 표현이 살짝 변수랑 다를 뿐입니다. 너네 함수로 값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리턴 3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표현하고 싶은 값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스트링. 자, 스트링 변수 s에다 하이를 넣었어요. 자, s 하시면 뭐가 나옵니까? 하이가 나오죠. 자, 그럼 제가 이제 함수 문자열을 의미하는 함수 하나 만들게요. by를 표현하는 함수. public static은 그냥 쓰시고. 자, 문자열 저장하려면 변수 타입이 스트링이어야 되잖아요. 문자열을 표현하려면 함수는 뭐 해야 된다? 스트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cc. 자, 그래서 by를 표현하고 싶다. return by. 자, 그럼 이제 함수 cc를 우리가 만들어서 저장해놨죠. 파일을. 그럼 변수 이렇게 사용하듯이 사용하시면 된다. 다만 함수는 뭐가 좋다? 이렇게 값으로 정해놓고 요 위에다가 코드를 몇 줄 더 적을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여러분이 10,000줄짜리 코드를 적어도 이 cc 함수는 by입니다. 리턴을 우리가 by로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안에다가 by를 우리가 여기서 출력하기 전에
많은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기본 형태에서 어떤 응용이 나오냐면 함수 하나 만들고 return 0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값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코드를 짤 수 있으니까 이 값을 하나로 변수는 이렇게 하나 정하면 끝이죠. 자, 근데 함수는 이 함수를 의미하는 값을 이 코드로 좀 조종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불림 true 아니다. 자,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 불림 b는 b가 만약 true면 return 1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return 0을 준다. 이렇게 하면은 이 dd라는 함수는 두 개의 값을 표현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함수가 단순히 값을 그냥 표현하는 거에서 약간 기능적인 면이 추가된 거죠. 우리가 여기다 true를 넣으면 1이 나오는 거고 false를 넣으면 0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함수가 의미하는 값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함수의 장점이죠. 이제 변수는 할 수 없는 함수가 의미하는 값을 그때그때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다. 자,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 함수를 이용을 해서 기능을 만들었다. 그리고 걔가 뭐 작업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또 다른 작업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리턴을 해서 이 함수가 어떤 작업의 결과를 특정 값으로 표현을 해주면 그 값을 이용해서 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리턴 별거 없죠.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 리턴은 뭐다? 리턴을 만나는 순간 함수는 끝이 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다 리턴 적어 놓으시면 요 밑에 100만 줄이 있어도 여기서 끝나요. 함수는. 자, 대신 이제 리턴을 할 때 리턴 한다라는 거는 이 dd라는 함수가 자기 할 일 마치고 다시 어디로? 저기 로출한 부분 여기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메인 13번째 라인으로 돌아갈 때 요 값, 리턴 값을 가지고 돌아간다. 자, 요래서 이제 리턴 값이라고 하는 거고. 자, 원리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cc는 바이다, bb는 3이다 이런 식으로 함수에다가 값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요 매개 변수 2-3이랑 메서드 리턴 4번 요거 마지막 것만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요거 매개 변수 2-3번 그래서 여기에다가 문제를 일단 넣고요. 이거는 지워도 되겠죠? 잠시만요. 좀 이상한데? 이거 지워야죠.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이클립스에 잘 복사 붙여넣기 하고 뭐 요거는 문제를 보시니까 딱 뭔가 패턴이 나오죠. 2면은 하이, 3이면 공주, 1이면 안녕하세요. 아하, 요 값에 따라서 인사말이 바뀌죠. 함수는 똑같은데 그렇죠? 값에 따라서 인사말이 바뀌니까 일단
요 그리팅 2 있죠? 요거는 잠깐 출석 처리할게요. 자, 1번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메인 함수 밖에다가 public static은 디폴트. 자, 그리고 지금 딱히 얘가 뭐 값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출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 요럴 때는 void 함수가 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의미죠. 그리팅 1번. 자, 하시고요. 여기에 출력이 안녕하세요랑 하이, 공주, 이렇게 세 개가 출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팅하면.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세 개가 무조건 출력이 될 테니까 함수를 사용할 때마다 언제는 요게, 언제는 요게, 언제는 요게 실행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언제는 실행되고 실행되지 않는 거, 무조건 if문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if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얘가 실행이 되거나 실행이 되지 않거나, 얘가 실행이 되거나 실행이 되지 않거나, 얘가 실행이 되거나 실행이 되지 않거나. 자, 참고로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어도 되는데, 여기 커서 갖다 놓으시고 Alt 누르신 다음에 위아래 하시면은 한 줄, 코드 한 줄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요것도 편리한 단축키 중에 하나라서 익혀두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만드시고, 자, 그럼 이제 이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어떤 조건에 있을 때 안녕하세요가 나오고 어떤 조건이 될 때 하이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얘가 결정해주죠. 그리팅을 사용하는 쪽에서 2를 던져주면 하이, 3을 던져주면 봉주, 1을 던져주면 안녕하세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 값을 받아줘야죠. 4개 변수, 숫자가 넘으니까 인트 변수 하나 만들어서 받아주시고, 얘가 1이면 안녕하세요죠. 2면은 하이고요. 3이면 공주. 자, 그리고 인사를 하나만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L즈로 해주면 더 좋죠. 일단 이렇게 하면 그리팅 1번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번엔 그리팅 2번. 똑같이 2번이라고 만들고요. 보시면은 똑같아요, 그죠? 1번을 보시면은 안녕하세요고요. 2번을 넘기면 하이, 3번을 넘기면 봉주는데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정보가. 자, 앞에 게 언어 정보라고 하면 뒤에 거는 인사하는 횟수의 정보네요, 그죠? 요거는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 홈은 돌리시면 되죠. int i는 0부터 cnt번까지 요거를 반복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cnt가 지금 결정되지 않았죠? 여기서 결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횟수를 여기서 닫아주면 됩니다. 아, 여기 아니죠? 여기 cnt 이렇게 나오죠? 1번, 5번, 7번. 자, 이렇게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요거 지금 코드는 제가 따로 또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 리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시고 여러분들 이제 연습 문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 1부터 n까지 수 중 짝수인 것만 출력하는 거. 자, 이렇게 일단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 지우고, 이 녀석은 빼야겠다. 자,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프린트 이분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정의되지 않았죠? 이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건데, 하는 일이라는 게 10을 넘기면 2부터 10까지 짝수만 출력해 주는 거예요. 20을 넘기면 2부터 20까지 짝수를 출력을 해주는 거죠. 5를 넘기면 2부터 5까지 짝수를 출력을 해주는 거죠. 1부터네요. 자, 이제 그런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단 여기서 짝수 구하는 함수를 메서드랑 함수랑 같은 말이라고 일단 제가 그랬죠. 함수를 이용을 해서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얘를 1부터 n까지 출력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냥 쉬운 거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가장 쉬운 거는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해보는 거고, 자, 이렇게 하면 1부터 10까지 출력이 되죠. 참고로 만약 여러분이 뭔가를 만드시면서 얘를 테스트하고 싶으면 쓸데없는 거 다 이렇게 주석 처리하세요. 지금 필요 없는 것들. 그죠? 이게 왜 안 되지? 퍼블릭 스태틱 빼먹었죠, 제가. 자, 이렇게 문제에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점은 바로바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1부터 10이 나오죠. 3번 나오죠. 3번. 3번 했으니까 이것도 일단 한 번만 출력되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필요 없는 부분들, 지금은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주석 처리하시고 내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만 남겨두시는 거예요. 자, 1부터 10까지 출력을 했으니까 이제 1부터 n까지 출력을 하면 되죠. 우리의 목표는 n까지 출력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10만 n으로 바꿔주시면 1부터 10까지 출력이 되고요. 여기를 20으로 바꾸면 1부터 20이 출력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짝수를 출력하면 되거든요. 짝수. 일단 짝수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i가 2로 나눴을 때 0이면 짝수죠. 자, 이러면 일단 답은 돼요. 그죠? 이게 답이긴 합니다. 10을 넣으면은 2, 4, 6, 8, 10. 20을 넣으면은 2, 4, 6, 8, 10, 12, 그래서 20. 자, 근데 조건을 충족시키진 못했죠. 자, 이 짝수 판별을 어디서 해라? 여기서 해라. 요 함수에서 값 받아가지고 얘가 짝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서 짝수면은 적당히 짝수다라고 값을 알려주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값으로 알려주는 거죠. 자, 여기도 퍼블릭 스태틱 빼먹었네. 자, 근데 함수의 리턴 이 타입이 불린인 거 보니까 얘는 뭘로? true 아니면 false로 값을 부여를 해주면 되겠네요. 리턴 true, 리턴 false 이렇게 하면은 얘를 사용하는 쪽에서는
트루 또는 펄스를 받아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분기가 되겠죠. 분기. 어떨 땐 이거, 어떨 땐 이거. 짝수일 땐 트루, 짝수일 땐 트루, 그렇지 않을 땐 LG에서 펄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 리턴의 특성을 알고 계신다면 이것도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툼은 타면 절대 여기까지 안 내려옵니다. 이 툼만 안 타면 이게 리턴이 되겠죠. 리턴의 특성이죠. 이 툼은 타면 요거 리턴하면서 함수가 끝이 나요. 이거 실행될 일이 없어요.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제 이 이지 이븐을 여기서 써야죠. 짝수 구하는 코드가 여기 있으니까 얘가 직접 할 필요가 없죠. 얘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B값을 하나 넣고요. 불림 B는 true. 자, 이렇게 하면은 얘는 무조건 실행이 되겠죠. 1부터 20이 나오죠. 여기다 펄스를 두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B값이 true가 되느냐 펄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출력이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짝수일 때 여기를 true로 넣으면 되죠. 짝수, 뭐가? i가 짝수일 때 true를 넣으면 i가 출력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지 이용을 하면 값을 하나 집어넣고 짝수면 true, 펄스면 펄스를 얻을 수 있죠. 여기 is even 하고 우리가 궁금한 거, 짝수인지 아닌지 궁금한 거 i를 이렇게 넘기란 말이죠. 자, 그럼 반복을 하면서 이 is even이라는 함수가 계속 이 반복문만큼 호출이 될 거예요. 호출이 될 때마다 true 또는 펄스 값을 얘가 취하겠죠. 자, 3단계 정도만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i가 1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이 넘어가죠. 그럼 is even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로 가겠죠. 이렇게. 그죠? 자바가 여기로 가겠죠. 이제. 그리고 여기에 뭘 가져갑니까? 1을 넘에다 가져가서 이렇게 넣죠. 1 나누기 2는 0으로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펄스가 나오겠죠. 최종적으로 얘는 뭐다? 얘는 펄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행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i가 1 증가해서 여기가 2가 됐다.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다시 1로 갑니다. 그때 뭐 가져간다? 2를 가져가서 여기를 2로 세팅을 하죠. 나머지가 0이 나오면서 true가 되죠. 얘는 뭐가 된다? true가 되는 거죠. true가 됐기 때문에 출력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수 안에서 또 다른 함수가 일을 한 결과를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를 못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나머지 열어서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2부터 10, 2부터 20, 24 잘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답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보시면서, 이 연습 문제 있죠. 이걸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서 체화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10분 쉬었다가.